강호 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저속 처리였던 충북선이 고속화되면서 강릉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상 단축됩니다. 고향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의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해킹을 시도하는 스미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고 문자부터 모바일 청첩장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충북 갤러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매입과 후속 전시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 작가들의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강호 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저속 철이었던 충북선 철로가 개량되면서 목포에서 강릉을 가는 시간이 2시간 이상 크게 단축됩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량 구간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까지 85.5km입니다. 상습 수해 구간이었던 충주 3탄과 제천 연박 구간이 야산의 터널을 뚫어 직선화되고 노후된 달천교 신설을 거쳐 충주 달천동 노선도 직선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에 1조 2,800억 원보다 6,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고속화되는 충북선에는 무궁화호를 대신해 시속 150km와 250km의 EMU 150과 EMU 260 고속열차가 투입됩니다. EMU 260 열차가 달릴 경우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는 29분, 제천 봉양까지는 41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충북선 고속화로 인해 충청북도가 10수년 동안 주장해온 강호축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마지막 조속철이었던 충북선이 고속화되면서 강릉에서 목포까지 4시간 26분이 소요돼 2시간 이상이 단축됩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통해서 새로운 그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충북에서 사실 최초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호남 고속철과 충북선을 직접 잇는 오송 연결선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반선인 호남선을 충북선과 연결할 경우 오송 연결선을 경유할 때보다 20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호남에서 강릉까지 고속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오송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해갖고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제천시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 요청한 제천역 노선 연장도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첫 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기부자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이어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 상품까지 내걸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증평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이달부터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윤리휴양촌과 좌구산 휴양림, 캠핑공원 등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첫 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이 아닌 이달부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JP 아너스 제도라고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자구산 휴양랜드나 캠핑공원 이런 시설을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한 자치단체들의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음성군과 옥천군, 진천군도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참가자들에게 추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3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와 음식 교환권, 기념품 등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진천쌀과 단양 고추장, 영동 와인을 제공하는 일석삼조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에 이어 추가 이벤트 경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향사랑 기부음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도내 기업과 기관을 찾아 현장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아동의 성장, 신체 발달에 최적화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전국 10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전국 첫 개원입니다. 낮병동과 수치료실, 로봇치료실, 언어, 작업치료실 등을 갖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신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짜 링크를 넣은 문자 메시지로 해킹을 시도하는 스미싱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고 문자부터 모바일 청첩장, 택배 조회 등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에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옥천군에 사는 김현종 씨는 지난달 중순 문자 메시지로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 메시지 소리에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상태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돼갖고 다운로드를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래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튿날 갑자기 지인들에게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던 600여 명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똑같이 전송된 겁니다. 전화 친구한테 받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휴대폰 번호 유출됐으니 클릭하지 마십시오라고 해갖고 문자를 다시 600명한테 다 보냈죠, 제가. 최근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통관 조회와 택배 안내, 모바일 청첩장, 부고, 건강검진 조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후 휴대전화에 있는 인증서까지 모조리 해킹해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원격 제어권이 넘어갈 수 있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통신업체에다가 소액결제 예방을 이렇게 조치하는 게. 충북에서는 지난 2년 동안 6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싱 유형이 갈수록 치밀하게 바뀌는 만큼 시티즌 코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활용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5월 국내 미술계의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 인사동에 충북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후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매입과 후속 전시 문의가 이어지면서 도내 작가의 수도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능선에 따라 펼쳐진 소백산의 설경. 수묵화와 수묵화의 색을 곁들인 수묵 담채가 한데 모인 권갑칠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인사동 충북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충북 갤러리. 개관전을 시작으로 한일 교류전과 청년 작가전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전시가 열린 가운데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다녀갈 만큼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대관료로 어려움이 있었던 작가들은 전용 갤러리가 생기면서 전시 비용 부담이 줄다 보니 만족감이 높습니다. 인사동서 전시 한번 하려면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서 무거워서 용기를 못 냈었거든요. 이 정도 비용이면 작가들이 좀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북갤러리는 전시대관 외에도 전자도록과 온라인 VR 전시 등도 지원해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작가 전시에는 아트페어나 갤러리에서 작품 매입에 대한 관심과 후속 전시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 작가들의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작품 문의나 후속 전시에 대한 그런 요구도 많이 있어서 작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그 다음 후속 전시가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앞으로 신진 작가 발굴과 함께 기획전과 초대전 등
다양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올해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전반적 만족도는 89.1%로 지난 2019년보다 8.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오늘 성과 분석 최종 보고회 자리에서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만족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관람객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족 사유 1순위는 본 전시의 참신도였습니다. 또 관람객 90%가 주위에 관람 추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유공자 10명에게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제천과 시베리아를 결합한 제베리아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제천의 겨울 기온은 낮기로 유명한데요. 제천의 아열대 스마트 온실이 구축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고소득 작물 연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란 잎들 사이로 파인애플이 앙증맞게 자라났습니다. 추운 지역에선 잘 자라지 않는 무화과도 탐스럽게 맺혔습니다. 남미가 주산지인 화초부터 커다란 야자수까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자리한 2,0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름에 수확하는 하규를 포함해 아열대 식물 123종 700여 주가 아열대 스마트 온실에 식재됐습니다. 제천시가 천혜향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연구를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 공모까지 선정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 작물 연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제천시는 5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아열대 스마트 온실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을 습득해 농가에 보급하고 스마트 농업 시험장과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통해 특색 있는 제천형 미래 농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의 예술을 결합한 파머컬처, 치유를 결합한 원예 치유 온실 등을 갖춰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이나 관광객 분들에게는 그 자연 속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는 자연 속 힐링 공간인 여러 가지 수풀림 존이나 플라워 가든 이런 이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도내 북부권 유일의 아열대 생태학습장인 제천 아열대 스마트 온실은 오는 22일 개장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겨울 진객 두루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철원을 찾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보호 노력 덕분에 매년 두루미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식지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방송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고한 자태로 철원 평야를 거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와 제두루미. 철원은 인적이 드문 민간인 통제구역과 먹이가 풍부한 드넓은 평야가 있어 국내 최대 두루미 월동지로 꼽힙니다.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두루미를 보기 위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아이스크림 고지에 오르면 두루미 떼는 물론 북녘땅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두루미를 보기 위한 지역의 노력도 활발합니다. 두루미 먹이 보호를 위한 볏짚 존치 등 생태환경 조성이 효과를 거두면서 개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지 보존 사업 덕에 철원을 찾는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매년 늘어 현재 6,500여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용하던 농경지가 사라지고 그곳에 이제 축사나 양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먹이의 양은 좀 늘었는데 하지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전도 두루미의 천적과도 같은 전기줄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민통선안 위험 표지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선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전주와 전주 사이에 가공지선을 한 2km 정도를 철거를 했고, 그리고 위험 표지판은 한 288개 정도를 설치해서 두루미가 이제 전선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매년 겨울 시베리아에서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오랜 공존을 위해선 지속적인 서식지 보호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산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30대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반쯤 진천읍에 사는 30대 초반 임신부가 분만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구급대원의 분만 유도 끝에 남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맡을 당시 피고인 단체와 나눈 내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남북협력 민간단체와의 면담은 통상적인 일이고 단체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 의례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동지회는 2017년부터 간첩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JB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김경배 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겨울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뉴스와 캠페인 제작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추운 계절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살피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가 청주 오창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는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며 지역 기업들의 마케팅 교육과 실습도 운영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센터 개소식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투자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행복모아 주식회사가 청주시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달라며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기탁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안민 행복모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25가구에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